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수업 재미있는 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 천 배웠지요? 오늘은 따지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단어를 배울 거예요. 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지구. 네, 우리가 오늘 지를 사용해서 처음 배울 단어는 바로 지구예요. 지는 땅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발전해서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 줄 때도 지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땅이든 그냥 그라운드를 이야기할 때 땅, 지라고 이야기해요. 구는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둥글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처럼 둥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속에서 구를 찾아보면 축구, 야구, 탁구, 농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러한 운동들은 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땅이 공처럼 둥글다. 네,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별을 지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구의 표면 하면 표면은 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겉, 지구의 표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구는 왜 자전하는지 알아요? 자전은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야. 네, 지구상. 상은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 위에서 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지구상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도. 네, 여러분, 이제 지는 이제 잘 아시겠죠? 자, 도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도장, 도서관, 미인도 이렇게 있어요. 도장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찍는 스탬프예요. 아, 그래서 여기 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도서관, 도서관에는 책뿐만 아니라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림이 있죠. 그래서 도라고 붙여서 도서관 하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한국의 옛날에 아주 유명한 화가인 신윤복 선생님이 그린 미인도예요. 미인 하면 예쁜 여자들이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그린 그림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옛날 그림에는 도라는 단어를 끝에 붙였어요. 미인도, 산수도 이렇게. 그래서 무슨 무슨 그림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땅에 그림을 그렸어요. 땅에 그림을 그린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예요. 땅에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도에서 한국을 찾는 것은 쉽다. 그래서 지도에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도를 보고 길을 찾다 이야기해요. 지도를 펴다. 네, 지도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접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네, 여러분 이것은 책 제목이에요. 한국에 한비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어렸을 때 아빠하고 세계 여행,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해요.
몇 년 동안 혼자서 세상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겪었던 많은 일들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예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읽기에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국 책을 읽고 싶거나 한국 에세이를 보고 싶으면 다음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진. 네, 여러분, 이제 진은 진동이라는 뜻이에요. 울리다, 흔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도 진동 모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면 선생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핸드폰 진동으로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울리다, 흔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 흔들리다, 땅이 진동하다, 땅이 울리다,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earthquake. 네,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지진이에요. 그래서 지진의 강도, 네, 강도는 얼마나 세요? 라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뉴스에서 이번에 지진은 3.5도의 지진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4도, 5도, 6도, 7도 하고 이렇게 지진이 얼마나 센지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을 지진의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시는 지진으로 마구 흔들렸다, 지진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진이 끝난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옥. 네, 여러분, 옥은 감옥, 제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자가 감옥에 있죠. 자,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감옥이 뭘까요? 네, 여러분, 지옥 하면 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천당과 지옥, 천당, 천국, heaven,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러면 지옥은 헬, 반대말이 되겠죠? 자, 한국에서는 지옥을 이렇게 사용해요. 교통지옥, 트래픽 헬이에요. 교통이 너무 막혀요. 차가 많아요. 교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교통지옥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국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통지옥이에요.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요. 입시 지옥. 네, 여러분, 입시는 들어가는 시험, 엔트런스 에그잼이에요.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시험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 시험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지옥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지옥. 네,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거 녹화된 거, 레코드된 거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어요. 할 때 우리 생방송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생이에요. 지금 아직 안 죽었는데 여기 지금 지옥처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게 생지옥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석 달은 완전히 지옥 같았다. 네, 사는 거,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지옥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토지. 네, 여러분, 토는 이때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때 토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요일은 흙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는 흙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토지는 땅이라는 단어의 어려운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이렇게 사용하는 땅을 토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지 개발. 네, 여러분, 땅을 개발할 거예요.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땅을 개발해서 다리를 놓고, 공장을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땅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토지라고 이야기해요. 토지 개발이라고 해요. 토지 제도.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땅을 사면 그 땅은 제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산 그 땅은 내 아들에게 주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주고 영원히 제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땅은 항상 언제나 나라 정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땅을 빌리는 거예요. 50년, 100년 이렇게. 그 시간이 다 되면 땅은 다시 나라께 돼요. 사람들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제도를 토지 제도라고 해요. 땅 제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토지 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토지는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된다,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은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토지를 소유한 가문들, 많은 땅을 가진 그런 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지역. 네, 지역할 때 역은 어떤 경계, 지경, 바운더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1번 땅하고 2번 땅하고 달라요. 그 가운데에 이 경계가 보이시죠? 네, 이것을 역, 지경,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 땅에다가 어떤 선을 그어서 어떤 표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땅을 그래서 여러분 지역하면 area, reg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 여기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건 미국 지도죠. 1번은 미국 지도예요. 이 땅에다가 이렇게 경계 체크를 해서 여기는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는 텍사스 지역, 여기는 뉴욕 지역 하고 이렇게 지역을 표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사진은 어떤 도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떤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어떤 기준, 어떤 영역에 의해서 땅에다가 선을 그어서 여기는 무슨 에리어,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region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지역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에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감정은 나쁜 거지만 여기 어느 나라에나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들을 조금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을 지역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지역 번호. 지역 번호는 네, 그 지역에 대한 전화번호예요. 자, 한국에서 서울에다가 전화를 하고 싶으면 먼저 앞에다가 02를 누르고 전화번호를 눌러요. 네, 서울 옆에 인천 공항이 있죠. 여러분이 인천 공항에 전화를 하고 싶으면 032 하고 전화번호를 눌러요. 네, 여러분 나라에도 지역 번호가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에리어 코드 지역 번호라고 이야기해요. 재개발 지역. 네, 이쪽 지역은 다시 개발할 거예요 해서 표시한 거예요. 그런 지역을 재개발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지방. 네, 여러분, 지방은 이때 방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서남북 디렉션 배우셨죠? 자, 그러면 저기 북쪽에 있는 땅 북쪽 지방, 남쪽에 있는 땅 남쪽 지방, 동쪽에 있는 땅
서쪽에 있는 땅 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그 땅을 부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방,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지역, area, region하고 조금 뜻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역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나눈 거예요. 그것을 지역이라고 하고, 지방은 그냥 방향으로 그 땅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시골, provinces, countryside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나라의 수도를 빼고 나머지 다른 지역, 다른 지방을 시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도인 서울을 빼고 나머지 지방, 나머지 지역을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곳이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춘천이든 어느 곳이든 다 시골이라고 불러요. 부산, 대구, 광주, 춘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지만 서울하고는 안 돼요 하는 뜻으로 시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예문을 보실까요? 이 지방은 질 좋은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하다. 자, 이쪽 지역은 포도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때의 지방은 지역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방으로 이전하다, 지방으로 이사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지방은 두 번째, 시골, countryside, province라는 뜻이에요.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간 것 같아요. 부산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라는 말을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지방이라고 해요. 세 번째, 그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네, 그는 지방에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교를 오든 서울로 직장을 얻어서 오든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방과 서울이 반대말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지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두 개의 한국 지도가 있어요. 자, 1번은 온도로 한국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행정지역, administration. 한국 정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행정적으로 나눈 거예요. 두 개 다 지역이에요. 지역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온도. 한국에도 온도가 곳곳마다 달라요. 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에 따른 한국의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한국의 땅을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도, 행정,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특산품 아니면 어떤 문화,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누면 이렇게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지방이에요. 자, 여러분 1번 사진을 보시면 북부지방 보이시죠? 네, 저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땅은 북부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중부지방은 중학교 아시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남쪽에 있는 땅, 남쪽 지방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은 한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한국 지도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지방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한국 지도의 위쪽에 북한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남한이 있는데, 여러분, 남한이 있고, 자, 맨 밑에 귤이 있죠? 여기는 어딜까요? 네, 귤이 많이 나는 제주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섬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쓰기 토픽 2 쓰기 수업을 들으셨으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한국 오른쪽에 두 개의 섬이 있어요. 울릉도, 독도. 네,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 학생이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서울 빼고 다 시골이라고 적었어요. 네, 서울을 빼고 나머지 다른 모든 곳을 한국에서는 시골, 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으면 서울에 없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 집은 지방에 있어요. 저희 집은 시골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명. 네, 여러분, 명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성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땅의 이름에는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이 땅의 이름들이 지명이에요. 자, 여러분 중국 옆에 있고 일본 옆에 있는 그 나라, 그 땅의 이름은 뭐예요? 네, 한국이에요. 한국의 수도인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네, 서울. 그래서 서울도 지명이에요. 자,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한라산. 네, 산 이름도 지명이고, 서울에 강이 있어요. 한강. 그 강의 이름도 네, 지명이에요. 이렇게 지명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제 처지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처지할 때 처는 어떤 곳이라는 뜻이고 어디에 머무르다, 처하다, 서 있다,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에 서 있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처지는 첫 번째 뜻은 stand on the ground. 네, 어떤 땅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진을 보세요. 자, 1번 땅은 돈이 많아요. 2번 땅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돈이 많이 있는 그곳 땅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은 어때요?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의 상황은 좋아요. 두 번째, 돈이 없는 땅에 이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은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지는 어떤 사람의 situation, 상황, circumstances, 어떤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발전해서 상황, 환경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주 비참한 처지야. 비참하다라는 말은 아주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iserable situation을 비참한 처지라고 이야기해요. 가련한 처지, 네, 슬프다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슬퍼. 가련한 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곤란한 처지, 난처한 처지는 비슷한 말이에요. 바꿔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지가 너무 곤란해. 내 처지가 너무 난처해. 난처하다. 곤란하다라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곤란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하지? 곤란한 처지예요. 난처한 처지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네 처지가 이것저것 따질 때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친구가 선생님한테 아르바이트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요. 일도 많이 하는데 돈은 조금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친구가 네가 지금 이게 좋은 아르바이트인지 나쁜 아르바이트인지 이렇게 따지고 생각할 때야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야.
그냥 빨리 해 라고 말할 때 이것저것 따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네 상황이, 지금 네가 돈이 없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까 말까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냥 빨리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처지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자, 여러분, 찬밥은 네, cold rice예요. 더운 밥은 네, hot rice. 한국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데 밥을 먹을 때 따뜻한 밥을 먹으면 한국 사람은 아, 내가 참 좋은 밥을 먹고 있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 내 상황이 참 좋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밥이 차가우면 조금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찬밥은 내가 지금 나쁜 음식을 먹고 있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네가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릴 때야 빨리 다 먹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지에 이것저것 따지다, 찬밥 더운밥 따지다 가리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네가 배고픈데 찬밥 더운밥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빨리 먹어서 배가 불러야지 그런 뜻이에요. 처지가 뒤바뀌다. 네, 여러분. 예전에는 선생님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돈이 없고 친구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줘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처지가 뒤바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처지가 아주 곤란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말할 때 처지가 곤란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처지라는 단어는 지, 땅이라는 뜻에서 비롯됐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장 책에서 볼 때 모두 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세요. 자, 지경. 네, 여러분, 지경할 때 이 경도 경계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지역 할 때 여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 바운더리, 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1번을 이 공이 테니스 공이 1번에 있으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2번에 있으면 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테니스 공이 이 선, 이 라인에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어떤 처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경은 뜻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경계, border, district, territory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1번. 네, 여러분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 경계를 넘어가면 텍사스예요. 그래서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지경이라고 해요. 땅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처지처럼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1번은 죽다예요. 2번은 안 죽다 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선 바로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 위에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almost die예요. 그럴 때 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까 우리가 배운 처지와 뜻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처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라는 뜻이지만 이 지경이라는 말은 내가 이 경계에서 almost 거의 뭐뭐 할 것 같아요. 뭐뭐 할 뻔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안 죽다라는 이 선에 있지만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미치다 안 미치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안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을 밟고 있어요. 이 선에 있어요. 이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의 almost 거의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파산하다, 파산하지 않다. 파산은 bankrupt라는 뜻이에요. 돈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파산하지 않았지만 거의 파산할 지경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무아지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무아는 무 없다라는 뜻이고 아는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는 그러한 상황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막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집중할 만큼 어떤 일을 할 때 무아지경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내가 누구지? 지금 몇 시지? 밥 먹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자, 이런 것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집중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영화를 볼 때 무아지경에 빠져요.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막 스릴이 넘쳐요. 다음에 어떻게 되지? 막 그럴 때 선생님은 무아지경에 빠져요. 여러분은 또 어떤 때 무아지경에 빠지나요? 네, 게임할 때, 컴퓨터 게임할 때, 그리고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출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때, 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할 때를 무아지경에 빠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경 나왔죠?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지경을 넓히다. 네, 여러분, 땅의 경계를 넓히다. 아까 텍사스, 미국 텍사스가 나왔죠? 텍사스가 더 땅을 넓혔어요. 그러면 지경을 넓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꿔서 선생님이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지식, 어떤 경력,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선생님이 더 많아지게 할 때도 지경을 넓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지금 너무 답답해.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아직 안 미쳤지만 이제 거의 한 발자국만 더 앞에 가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지경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할 지경이다. 자, 여러분, 이번에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어? 말도 못해. 말로 표현할 만큼 표현을 못할 만큼 추웠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라고 물어볼 때 너무 어려웠어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말로 못할 만큼 어려웠어요. 라고 할 때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파산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파산은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처지예요 라고 얘기할 때 파산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어. 어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어 라는 뜻이에요. 생사의 지경을 헤매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생사, 삶과 죽음이에요. 생사의 지경, 그 가운데 선을 오락가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경도 조금 전에 처지와 같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지. 네, 여러분, 여지. 여는 너무 많아서 충분해서 남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시간이 많이 남아요. 돈이 많이 남아요.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여유가 있어요. 자, 시험이 한 달 뒤에 있어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많아요. 라는 뜻이에요. 여가, 네,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네, 남는 시간은 여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해요? 취미 활동을 하죠.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게 남는 시간을 남아서 취미 활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해요. 여력. 네, 력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힘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백. 자, 여백은 스페이스, 공간이 조금 남아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자, 이 사진이 여러분 집에 거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옆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남지요? 네, 여러분 여기 공간,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요. 아우, 여백이 많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지는 땅이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남는다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발전해서 room, margin, scope, leeway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뜻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 possibility가 됐어요. 퍼센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은 결혼을 하기 싫어요. 얼만큼? 100%. 100%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을 좋아할 확률이 0%예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 room,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이 싫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싫은 게 80%. 근데 또 결혼이 좋기도 해요. 20%.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할까? 하고 다시 생각해 볼 퍼센티지, possibility가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 퍼센티지, possibility, room이 2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할 때 여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자, 여러분 100%그 사람 잘못이에요. 99% 아니에요. 100%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의심 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은 doubt예요. 그 사람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100%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자, 여러분, 변명은 excuse예요. 자,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사실은 이래서 그랬어요 하고 대답하는 이유 있죠? 그 이유가 변명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변명 뭐가 있어요? 약속에 늦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변명, 여러분의 이유는 미안해, 차가 막혀서,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이거 변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시험을 실패했어요. fail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fail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실패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면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집에 그때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페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변명은 너무 아팠어요.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토론의 여지가 있다, 없다,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입추의 여지가 있다 없다 하고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땅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어요. 네, 그런데 뒤에 배운 세 가지 단어, 처지, 지경, 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생활에서 말할 때 스포큰 랭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리튼 랭귀지에서도 여러분이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여러분 그 쓴 글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고 잘 외워두셨다가 적당한 때에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한국어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배웠는데 같이 복습해 보실까요? 선생님이 단어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지도, 지진, 지옥, 토지, 지역, 지방, 지명, 처지, 지경, 여지. 네, 여러분, 오늘 공부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재밌으셨나요? 자, 오늘도 단어 3개 이상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숙제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나중에 배운 우리 처지, 지경, 여지는 꼭 넣어서 여러분이 작문을 해보세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번째 시간 공부했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